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사칭 범죄.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면서 이거 극비문서라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안에 북미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처럼 분석된 조작된 정보가, 그런데 매우 전문적인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사칭 범죄를 저질렀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얼마 전에도 저 권양숙 여사 사칭해서 저 윤장현 시장에게 4억 5천만 원. 네네. 그건 먼저 전 청와대라고 하고 청와대 사칭 범죄 조심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지난달 22일이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사칭해서 지금 요즘 사기 사건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이제 사칭 문자를 받은 관련된 것이고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반국가적 행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외교적 사안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분쟁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청와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남남 갈등을 부추기거나 네. 이런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질적으로 보면은 단순 사기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네. 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낸 사람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 제목은 뭐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전망 분석. 그럴듯해요. 누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칠까 싶어요. 처음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어요. 물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처음 봤었을 때는 실제 실존하는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이름으로 보냈었고 네. 실제 존재하는 강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연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면서 마치 그 강연에 쓰일 자료처럼 연구 형태를 메일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진짜 있구나 하고 처음에는 의심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죠. 네, 자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달 중순 대학에 재직 중인 한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청와대 안보실 권희석 비서관 명의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나 메일 주소를 밀어봐서 누가 봐도 청와대 안보실에서 보낸 것 같아요. 네, 대외비에 속하니 보안에 신중해달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고요. 첨부 파일 이제 클릭하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북핵 문제 등으로 전문가들에게 올만하고 또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하는 마음에 청와대 비서관에 확인했더니 이런 메일을 보내지도 않았고 첨부된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만들지도 않은 완전한 가짜라는 거죠. 문제는 청와대를 사칭한 가짜 메일이 전직 대사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지금 조직적 해킹 시도인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희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있는 거고, 네. 그 사람 이메일로 심지어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게요. 네. 권희석 비서관하고 평상시에 안면이 있는 대학 교수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권 비서관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문건을 만든 적도 보낸 적도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네. 얘기가 된 건데요. 근데 권 비서관은 뭐 외교관이면서 군축 전문가로 불립니다.
아프리카나 유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 전략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교수는 이 지금 그 청와대 안보실과 관련해서 자문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이 서로 간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런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관계고,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관계인데 이게 조작됐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렇죠. 특이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퍼지면서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에서 단독 붙여가지고 이걸 보도해버려요.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일이 커집니다. 예, 이제. 사실 이제 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냥 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네. 전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지 거- 예. 한반도 정세 보고서 입수 이렇게 예, 그 그렇습니다. 조작된 문건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죠.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미국하고 네. 북한이 협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한미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네. 왜 한국은 이렇게 종전선을 서두르는지 미국 측에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언론사에 좀 아쉬운 게, 이 내용은 청와대의 기존 입장하고 완벽히 반대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외부 강연에 나와서 이걸 발표를 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은 좀 말씀하신 있습니다.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에 반대하는 학자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면 가능할 텐데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 한번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또 반대로 제가 그 기자 편드는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이 속으려면 속는 거거든요. 뭐 그거야 이런 그럴 것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워터마크라고 해가지고 왜 위조 방지하는 네, 이런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없이 예. 근데도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터마크 말씀하셨지만 네. 원본이 있고 원본을 복사하게 되면은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걸 네. 워터마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빼줬을 리는 없고 네. 아마 복사본 형태가 나왔을 텐데, 이게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또 믿었던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쉽게 할 수 있고 복사한 것들을 배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이런 문건에 속아 남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크로스 체크를 강조하잖아요. 네. 만약에 청와대에 이거 확인하면서 안보실에다가 내가 이런 중요한 문건을 입수를 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맞느냐라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봤으면은 네. 뭔가 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냥 입수하고 난 다음에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독 이러면서 보도를 하니까 파장이 그 커질 기사 수밖에 뒤에 없는 이제 거죠. 네. 네, 청와대 쪽에 확인을 했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물어는 봤나 봐요. 물어는 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변할 의무가 네. 없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청와대는 나오는데, 이거 우리 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는 문건이 자기들 거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그냥 네. 끝에 붙이고 끝났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발표를 할 것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히 취재를 했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한미관계가 삐걱거린다는 내용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라는 네. 정도로 물어본 건지, 이 부분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처음에는 이 해당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한 것이 맞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여러 사람에게 메일로 보내진 거라면 왜 많은 외교안보 기자들이 받아보지 못했겠냐, 우리만 알았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자, 이 부분은 네.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언론사 입장도 전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건을 만든 사람과 이 사람 실명이 특정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내면은 사실 유무를 청와대가 확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문건을 갖고 있으면서 전화 통화로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네. 청와대가 안보실이 이 문건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비서관이 너한테 이메일 보냈는데요. 확인해 주세요. 메일을 보낸 건 분명합니까? 안 보낸 건 분명합니까? 문서도 청와대 게 아닙니까? 라고 확인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이 확인했으면 말씀이시죠? 충분히 청와대에서 이걸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네. 말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네. 둘째로는 문제가 되고 나니까 28일 이제 오늘 그 기사를 삭제했어요, 두 건을. 네. 삭제했으면은 삭제 경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보로 드러났으면 사과문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이게 워낙 독특한 사건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돈 뜯어내려고 보이스피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왜 이런 걸 보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누가 만들었느냐, 네. 누가 배포했느냐 이거 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이메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인 피싱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배포해서 해킹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 것이고, 네. 스피어 피싱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난 10월부터 굉장히 증가를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개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조직적인 세력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를 추정할 수밖에 빼낸다는 없을 건 것 같습니다. 그 교수라든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갔으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한테 배포가 됐고.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이 내용에 보면은 단순하게 뭐 링크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서 잘못 눌러서 그냥 내 정보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용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어요. 굉장히 이 아까 이런 비슷한 사로 국내 외교원장 그러니까 네.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이 차관급 공무원 명의로 해서 한중 관계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글을 중국 쪽에 전달해 달라는 식으로 외교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청와대가 정보 분석을 한 거, 한미 관계 정보 분석을 못지않게 왜곡된 사실관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를 빼내는 거, 말씀하신 정보를 빼내는 거 더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외교안보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말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뭔가 북론을 분열시키려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까지 저는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공론을 분열시키려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한 문서를 첨부해서 내가 첨부를 하면 내가 외교안보 전문가란 말이에요. 첨부해서 클릭하면 피싱이 되면서 제 노트북이 노출되는. 그래서 제 노트북 안에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네. 노트북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가려는 의도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두 개가 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치적인 의도라고 밝혀진다면 파장이 클 것 그거는 같아요. 저는 이 후폭 부분 저는 그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네, 뭐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